2025년 1월 1일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출 초과의 나비 효과, 부동산 시장의 폭풍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25년 두렵습니다. 그토록 은행들이 대출 한도, 24년도에 설정되었던 대출 한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어떤 페널티냐? 평균 30% 안팎의 가계대출 평균 DSR을 낮춰야 된다. 즉 개인별 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 이 세 개 은행들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명목 GDP 증가율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 4% 정도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대출 한도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성장률은 좀 전망이 어둡죠. 3고 현상. 아마 3저 현상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80년대에 그 호황을 누렸을 때 3저 현상. 저 외곽 쪽에 자그마한 아파트 한 개 장만하려면 외벌이 가정이라도 몇 년 일 안 하면은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이라 불렸던 1980년대 기억나시나요? 경제 성장률이 미쳤습니다.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이 촌스러운 이 사진 한 장에도 생동감과 생기가 느껴집니다. 유가가 그때 당시에 20불, 20불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70불 수준이고요. 그때 금리는 장난 아니네요. 금리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응팔 그 세대인가요? 그거보다 더 전인가요? 아무튼 1980년대.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예. 거의 1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자, 이제는 2% 언더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국가의 숙명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1,600건 정도. 네, 요것도 한 2,300~400건. 네, 올해 최저 거래량 24년도에 최저 거래량을 깨고 내려갈 기세고요. 25년도에는 한 2,200건 정도 1월에 거래량 나올래나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24년 12월은 2,500건 예상하고 내년 1월은 2,300건 이렇게 예상합니다. 유튜브를 하면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유튜브 힘들다고 제가 징징거리기도 많이 했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무척이나 크다는 것. 악플 하나 달리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 또 조회수가 안 나오면 또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또 이렇게 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일이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돈이라도 잘 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회수 6,000개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면 14,000원 정도 수익이네요. 수익이라고 하네요. 한 사람이 유튜브를 그만두면서 저도 이런 고민을 늘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작년 한 해를 둘러보면은 평균적으로 일평균 조회수는 한 2,50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영상은 범호동 갑자기 왜? 이거 11월 달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 거래량이 고가의 아파트,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부산도 마찬가지, 대구도 마찬가지. 고가 아파트 거래가 작년 상반기에는 고가 아파트가 뜨겁게 달궜다면 하반기에는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줄어드는 현상, 그런 것들 다뤘고요. 범호동을 다루면은 좀 관심이 높아진다. 혹은 상인 센트럴자이, 혹은 분양권, 혹은 명덕 일편한 세상. 이렇게 분양을 앞두고는 이런 핫 이슈들을 다루면은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네요.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이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끄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거죠. 예, 채널의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 22년 말
뭐 23년도 그때는 초반까지 많은 폭락을 한다라는 이야기 계속했을 때는 그때는 관심이 좀 많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제목을 단다는 것이 또 누군가에겐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이거 누가 유튜브 하라 그러면은 저는 말리고 싶네요. 상인 프루저 센터파크 명덕역 퍼스트 마크 요 뜨거웠던 관심 받았던 거 요건 아니죠. 프루저 센터파크 아니고 관심 아니고 명덕역 퍼스트 마크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되면은 완판을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상인 프루저 센터파크 그 이후에 분양을 했을 때 이거 뭡니까 이거? 이 접수했던 사람들마저도 이거 계약 안 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가장 최근에 버모자이른의 접수 건수 보십시오. 111건. 92세대 모집에 111건. 경쟁률 10대 1은 돼야지 완파하는데 그래도 통장 개수가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왔죠. 근데 84 B타입 미달, C타입 미달. 펜트하우스 하나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여기 A타입을 제외하고는 A타입조차도 완판이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 정도 경쟁률려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명령님 퍼스트 마크도 여기 뭐 저층이거나 요런 것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뭐 미계약이나 요런 건들 있었다고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자, 쿠팡할리 닥치는 대로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채널에 후원 계좌도 사라졌던 후원 계좌도 1월 1일자로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이 생존을 위한 이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실 일이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동참해 주시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조금 더 많이 동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자료 찾고 그리고 이 2024년도에 되어 있던 요 색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게 모듈을 바꾸려니까 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네요. 대구 하나 바꿨는데요. 나머지 광역시들도 다 바꿔야 되니까 이건 몇 날 며칠을 작업을 해야 될지 새해 첫날부터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잘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 이 수고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 해가 갈수록 매물의 층위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다. 2031년이 되면 가구수마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좀 더 지나면요. 외국인 노동자, 뭐 유럽의 뭐 난민이나 이런 반발이 막 심해지고 이런 현상들 보는데 우리도 젊은 층들이 일자리가 별로 없죠. 예. 거기에 대한 반발. 뭐 그런 것도 나중에는 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지 싶은데 아무튼 이 매물의 층위가 계속 높아졌다. 첫 시작부터 4만으로 시작한다. 예. 24,000, 31,000, 37,000, 4만. 이 층위가 결코 낮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 아파트 현재 69만 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아마 70만 개를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물량은 역대 요 예년의 모습들의 한 중간 정도 6,600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황색 한 7,000개 정도의 느낌이 강했었는데요. 그동안 좀 매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물량은 좀 특이하죠. 월세 물량은 최근 3년을 봤을 때 계속 같은 층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아마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 임대 물량은 전세 물량 감소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뭐 입주 물량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뭐 3만 개, 2만 개, 올해는 뭐 한 14,000개, 5,000개 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1,005건. 그리고 내년의 전망은 까만색으로 했는데요. 요건 제가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좀 예상 잡아본 편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2,400건 나오는데 대구를 그 절반 정도 거래량. 서울 아파트 190만 개, 대구 아파트 70만 개. 서울 아파트 거래 한창 많았을 때 작년에 8,000개, 거의 9,000개 육박했었고요. 대구는 작년에 한창 많았을 때 한 2,300개, 한 4분의 1 정도인데 아무튼 내년 거래량은 이 정도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25년도 예상. 12월 거래량은 1,400건대.
내년 1월 거래량은 1,300건대로 예상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1월에는 아무래도 여기 또 설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지난 추석에 보셨다시피 추석 때 끼어 있으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1월 전망 그렇게 밝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은행 작년 대출 초과로 페널티도 걸려 있는 상태. 대출 빵빵 내주는 그 예전의 연초 분위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연말에 아무런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뭐 이런 특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전으로 그 이전 시절로 돌아갑니다. 24년, 23년 특례, 24년 신생아 특례, 25년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22년 아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 이전에 정책자금 대출 수준이지 뭐 특별히 대출 수준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물론 존재합니다. 뭐 소득 구간도 높여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 대출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자, 건당 거래 대금 아직까지 빨간색 요거 25년도 내용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 25년도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상고하죠. 요런 정도의 흐름, 요런 정도의 흐름. 22년도와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아까 그 까만색은 조금 긍정적으로 잡아놨고 심하면 22년과 25년이 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대로 떨어진다. 대구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1,000건대로 떨어진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거래 가격 유림 네로웨이 숲 48평이거든요. 17억 7천까지 갔던 것이 10억 6천입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5점 대비 40% 하락. 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뭐 부산이나 서울을 봐도 고가의 아파트 입지 좋은 곳 오히려 가격이 뭐 고점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이렇게 무너지는 곳이 잘 없어요. 남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뭐 7억 7천 뭐 7억 9천 이런 거래도 나오고 해서 뭐 우리를 깜짝 놀랐겠는데요. 이건 5층에 7억 2천. 아마 보류지 10건의 거래가 나왔을 때 최초 공개했을 때 9억 9천 5천부터 시작. 전혀 입찰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입찰 가격 얼마였나요? 낙찰 가격? 저층 저층은 6억 8천 뭐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고층은 7억 2천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때 대비 약간 오르긴 했지만 이게 오른 게 오른 겁니까? 캐슬 골드파크 대형 평형 6억 8천. 남산 자이하늘채 6억 중반대 2건 있었고요. 대구 오페라 스위첸 6억 천. 2024년 입주, 25년, 26년. 26년에 잔금 칠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뭐 팔리는 것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순위다. 무려 44층입니다. 상인자이 6억 천. 47평형. 고가 아파트들은 그 어느 정도 원래 이 엄청난 상승기 때 거래가 좀 비교적 없죠. 비교적 없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이거는 좀 뜬금없이 너무 쏘아 올렸죠. 15억이다가 17억 7천이다가 그리고 침산화성 파크드림 39평 5억 3천 얘도 7억 4천까지 여전히 고점 대비 30% 하락이 즐비합니다. 2022년 23년 초 딱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가장 분위기가 암울했던 그 시기 대비 월배 아이파크 2차 아이파크 4억대 뭐 3억 후반 4억 초 이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처분 조건 아마 내년에는 은행들 분명히 원금 일부 상환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것은 이 처분 조건만큼이나 무섭습니다. 그래도 버틸 사람은 버틸 거예요. 뭐 중금리로 일부 갈아타라 해도 뭐 버텨야 되죠. 이거 한번 털리는 순간 다시 재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끝끝내 버티죠. 자영업자들 한번 폐업하고 나면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끝끝내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30% CG한신 Q플러스 10년차 53평 4억 8천. 그래서 이 입지를 좀 잘 고르고 해야 되는 부분이 내 혼자 새 아파트라도 이 주위가 같이 주위가 좀 끔끔해집니다. 나무도 많이 자라고. 현대아이파크 30층 4억 8천. 30층 4억. 대림이 편한 세상
4억 7천. 한창 때 가격은 뭐 앞자리 다 6자였던 게 여전히 4자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뭐 고점 대비 뭐 여전히 30% 하락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와도 반등했는 거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아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반등했다는 건 진짜 미미하다고. 그리고 그 반등하고 나서 그 멈췄다고. 23년 상반기에 반등 이후로 24년도까지는 사실상 횡보장세. 그러다가 아주 고가의 아파트 조금 거래 뜨문뜨문 되면서 조금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그렇게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게 그게 24년도 전체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가격 이 정도. 네, 첫날부터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자료 필요하시면 아파트 투빙에서 살펴보시고요. 고가 아파트 거래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80건. 지금 거래는 70% 정도 신고된 상태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150건 아래로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절은 정말 수성구에 하루에 거래량이 한 건도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한 건, 뭐 두 건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뭐 그때는 뭐 규제 지역에 묶여 있고 막 이런 거라도 있었지만 지금 다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가 뭐 다주택, 뭐 취득세 정도나 남아 있을까? 그게 웬만한 규제들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사실 시원치 않습니다. 분양권 그래도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전세 거래가 정말 왜 이렇게 없지? 라는 나중에 돼야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가 계속 줄어든다. 이전 달 대비해서도 비교해 봤을 때도. 비수기라서 사실 비수기 이런 거 잘 없더라고요. 자, 연초에 2억 4천. 전세는 뭐 1년 내도록 비슷한 흐름. 그리고 그 전세가는 조금 올랐네요. 그 이전보다. 23년보다 이 평균의 전세 가격은 23년은 워낙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올랐고 매매 가격은 뭐 고만고만하고 평균 뭐 전세가율은 약간 올라간 것 같네요. 월세 그래도 너무 부족하다. 그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